안녕하세요. 조용히 쌓는 부입니다. 이 채널에서는 단기간의 수익보다는 오래 버틸 수 있는 투자, 복리와 절세, 그리고 계좌를 어떻게 배치해야 마음이 덜 흔들리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보시면 지금 시점에서 연금 계좌를 어떻게 정리하면 좋을지 머릿속이 훨씬 정리되실 겁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조용히 오래가는 투자 같이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시장 분위기를 보면 참 묘합니다. 나스닥은 강했고 변동성은 컸고 금리는 여전히 투자자의 마음을 시험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많은 분들이 이런 고민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성장주는 놓치고 싶지 않은데 계좌가 너무 출렁이는 건 싫다. 연금 저축이나 IRP에서는 더더욱 조심스럽다. 특히 IRP는 규정이 있으니까요. IRP 계좌에는 반드시 안전자산을 최소 30%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이 조건 때문에 투자 선택지가 확 줄어든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주식형 ETF를 마음껏 담을 수 없고 그렇다고 예금이나 단기채만 들고 가기엔 수익률이 너무 아쉽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2025년 한 해 동안의 흐름을 기준으로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 채권혼합 FN이라는 ETF를 중심에 두고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상품이 어떤 성과를 냈는지, 그리고 왜 IRP 안전자산 조건과 함께 고민할 때 의미 있는 선택지가 될 수 있는지를 차분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 ETF를 한 문장으로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나스닥 100의 성장성을 일부 가져가되 국내 국채와 우량 회사채로 변동성을 눌러놓은 구조입니다. 완전히 공격적이지도 않고 그렇다고 너무 보수적이지도 않은 중간 지점에 서 있는 상품입니다. 2025년 한 해를 돌아보면 나스닥 100은 정말 강했습니다. AI, 반도체, 빅테크 중심으로 다시 한번 시장을 끌고 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루하루의 변동성은 결코 편하지 않았습니다. 계좌를 열 때마다 마음이 흔들리는 구간도 여러 번 있었죠. 이 ETF는 그런 환경에서 비교적 조용하게 움직였습니다. 수익률만 놓고 보면 순수 나스닥 100 ETF에는 분명히 못 미칩니다. 하지만 연간 기준으로 약 7% 안팎의 수익을 기록하면서 큰 낙폭 없이 완만한 우상향을 만들어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숫자 자체보다도 과정입니다. 나스닥이 급등할 때는 덜 오르고 조정이 나올 때는 훨씬 덜 빠졌습니다. 이 차이가 장기 투자에서는 생각보다 큽니다. 포트폴리오 구조를 보면 이유가 분명해집니다. 주식 비중은 약 30% 수준입니다. 그 나머지는 국내 국채와 우량 회사채로 채워져 있습니다. 주식 쪽은 나스닥 100 지수에 연동된 선물이나 ETF를 통해 가져가고, 채권은 만기를 분산한 국채와 신용도가 높은 회사채 위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섞어 놓으면 어떤 효과가 생기느냐 하면 나스닥이 흔들릴 때 채권이 완충 역할을 해줍니다. 반대로 금리가 안정되거나 내려오는 국면에서는 채권 가격이 받쳐주면서 주식이 쉬어가는 동안 계좌를 지켜줍니다. 2025년은 딱 그런 해였습니다. 미국 금리는 고점에서 내려오려는 시도를 했고 국내 금리도 피크를 지나 안정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 환경은 채권혼합형 ETF에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는 환율입니다. 이 ETF는 환노출형입니다. 주식 부분은 달러 자산이고 채권은 원화 자산입니다. 그래서 달러 강세 구간에서는 주식 쪽이 힘을 보태주고 원화 자산인 채권은 전체 변동성을 낮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구조를 IRP 관점에서 보면 더 흥미롭습니다. IRP는 안전자산을 최소 30%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안전자산은 예금, 국채, 채권형 상품 등입니다. 이 ETF는 이름 그대로 채권혼합형입니다. 주식이 섞여 있지만 채권 비중이 훨씬 높고 위험 등급도 중간 수준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많은 증권사 IRP 운용 기준에서는 이런 채권혼합형 ETF를 안전자산 범주로 인정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세부 기준은 증권사마다 다를 수 있어서 확인은 필요하지만 실무적으로는 IRP 안전자산 비중을 채우는 데 활용되는 대표적인 상품 중 하나입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 하면 IRP 계좌에서 어쩔 수 없이 채워야 하는 30%를 완전히 수익을 포기한 자산으로 채우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예금이나 초단기채만 들고 가는 대신 성장성의 숨결이 조금은 살아있는 자산으로 채울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2025년 분배금 흐름도 함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ETF는 고배당 상품은 아닙니다. 연간 분배 수익률은 1%대 초반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분배 정책이 보다 명확해졌다는 점입니다. 과거에는 TR형 ETF라는 이유로 분배가 거의 없거나 불규칙했습니다. 2025년을 지나오면서 분기 단위로 분배가 이루어졌고 채권 이자뿐 아니라 주식 배당에서 나오는 부분도 일부 현금화되었습니다.
IRP에서는 이 분배금이 바로 현금 흐름을 만들어주지는 않지만 계좌 안에서 재투자되면서 복리를 만드는 재료가 됩니다. 큰 배당은 아니지만 조용히 계좌의 체력을 키워주는 역할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 ETF를 IRP에 담고 있는 분이라면 아마 이런 그림을 그리고 계실 겁니다. 안전자산 30%는 이 채권원화평으로 채우고 나머지 70%는 보다 공격적인 주식형 ETF로 가져간다. 예를 들어 나스닥 100, S&P 500 같은 성장형 ETF를 함께 두면 계좌 전체로 보면 성장과 안정이 자연스럽게 섞입니다. 시장 상황이 좋을 때는 주식이 끌고 가고 조정이 올 때는 채권원화평이 버팀목이 됩니다. 이런 구조의 장점은 단순합니다. 계좌를 자주 들여다보지 않아도 됩니다. 하루하루의 등락에 덜 흔들립니다. 연금계좌라는 긴 시간 축에 더 잘 어울립니다. 투자에서 정말 중요한 건 수익률 그래프보다도 내가 그 그래프를 끝까지 들고 갈 수 있느냐입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이 ETF는 그 질문에 비교적 좋은 답을 해준 상품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단점도 분명합니다. 순수 나스닥 100 ETF와 비교하면 상승장에서 수익률은 항상 아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강한 불장에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IRP라는 계좌의 성격을 생각해보면 그 아쉬움이 반드시 단점이라고만 보기는 어렵습니다. 연금계좌는 결국 오래 가져가는 돈입니다. 크게 잃지 않는 것이 생각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ETF를 이렇게 바라보시면 좋겠습니다. 공격적인 수익을 내는 주인공이 아니라 계좌 전체를 지켜주는 조연입니다. 하지만 이 조연이 있어야 주인공이 끝까지 무대에 설 수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실행 이야기를 해볼까요? 투자는 결국 행동으로 남아야 합니다. 정한 날, 정한 금액, 정한 행동. 이 세 가지가 흐트러지면 아무리 좋은 상품도 의미가 없습니다. IRP 계좌를 운용하고 계시다면 먼저 안전자산 30%를 어떻게 채울지 정해보세요. 그 자리에 예금만 둘 것인지 아니면 이런 채권원화평 ETF를 활용할 것인지 말입니다. 그 다음에는 나머지 비중을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변동성 수준에 맞게 배치하면 됩니다. 중요한 건 한번 정했으면 시장 소음에 따라 자주 바꾸지 않는 것입니다. 2025년처럼 변동성이 있었던 해를 지나오면서 이런 중간형 상품의 가치는 더 또렷해졌습니다. 눈에 띄지는 않지만 계좌를 조용히 지켜주는 힘이 있다는 것. 조용히 쌓는 부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것도 결국 이 지점입니다. 투자는 크게 한 방을 노리는 일이 아니라 오래 버틸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일입니다. 오늘 이야기한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 채권원화 FN은 그 구조를 만드는데 하나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IRP라는 제약이 있는 계좌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각자의 상황에 맞게 비중은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방향은 비슷합니다. 성장과 안정 둘 중 하나를 포기하지 않는 것. 그리고 그 선택을 오래 유지하는 것. 조용히 쌓는 부 마음이 편안해지는 투자 이야기.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투자 여정에 작은 힘이 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정보 전달을 위한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최종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오늘도 조용히 쌓는 부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